현재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은 저희 T 아카데미에서 발표 자료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뭔데 어떻게 언제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제 코드가 보시면은 코틀린 코드로 되어 있어요. 혹시 코틀린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거나 쉬는 시간에 아무 때나 와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오늘 발표 내용은 코틀린도 주가 아니니까 문법적인 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개념이랑 그런 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칼라나 스위프트 하시는 분들은 크게 낯설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금 전혀 지식이 없고 얕다고 하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준비한 거라서. 그리고 뒤에 카테고리론, 모나드, 펑터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따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형 프로그램이 뭔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뮤터블 데이터 스트럭처, 퓨어 펑션,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약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약간 잘못 알려져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OOP와 비교를 할 수는 있어도,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OOP와 이제 반대 개념이고 서로 상극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으시면,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OOP를 잘 알아야지 함수형 프로그램도 훨씬 잘 쓰고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함수형 프로그램 핵심 키워드는 요 세 가지거든요. 불변객체, 순수함수. 요 순수함수는 참조 투명성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 밖에도 1급 함수나 게으른 연산 이런 뒤에 복잡한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조금씩 다루고요. 핵심 키워드는 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이뮤터블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는 저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램을 따로 공부해 보시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얘랑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뮤터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변, 불변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변수 이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뮤터블 인트라는 변수명이 있고, 여기다가 얘는 타입이 인티저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코틀린 문법은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스킵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고, 이 정도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앞에 바라는 게 이제 프로퍼티 키워드거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VAR과 VAL이 있는데, 이 VAR이라는 키워드가 코틀린에서는 이제 가변 프로퍼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VAR로 선언된 값은 재할당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처음에는 10을 제가 할당을 했잖아요. 밑에. 그리고 나서 그 프로퍼티에 다시 5 할당이 되고, 자바나 C 이런 거 하시는 분은 크게 어색하거나 이상한 개념이 아니죠. 매우 일반적인 거죠. 스트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틀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프로퍼티 네임이 키워드 다음에 넘어오고, 그 다음에 콜론이 붙고 타입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고 있는 함수형 패러다임 지원하는 모던 랭귀지들은 보통 다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스칼라도 마찬가지고, 약간 형태의 차이는 있어도 크게 문법이 다르거나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코틀린을 하셔도 상관없고, 스칼라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스위프트를 하셔도 셋 중에 하나만 하시면 나머지 두 언어는 쉽게, 내가 작성할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저게 뭔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굉장히 함수형에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뮤터블, 불변, 변하지 않는. 자바 생각하시면은 파이널 변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뮤터블은 키워드를 VAR로 쓰거든요. 아까 VAR은 베리어블의 약자로 VAR로 이제 가변 프로퍼티를 의미하고요. VAL은 value라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자바로 치면 파이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코드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10을 처음에 이미터블 프로퍼티에 값을 넣었다가 밑에다가 옷을 다시 넣잖아요. 이 경우에는 컴파일 단에서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한번 값을 할당하면은 이제 재할당을 할 수 없는. 정확히는 불변보다는 코틀린에서는 리드 온리가 맞는데 일단 지금 이 주제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저렇게 저희가 선택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불변 객체와 가변 객체가 있는데 불변 객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추구한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10을 할당한 다음에 다시 5를 재할당하려고 하려면 컴파일 에러가 나고 스트링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리스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뭐 뮤터블 리스트 오브로 되어 있고 선언 자체도 뮤터블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뮤터블 프리픽스가 붙은 거는 이제 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변이란 거는 즉 이제 값을 한번 내가 생성을 하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재할당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바나 C로 하셨던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냥 일반 변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값을 추가하려면은 이제 add라는 메소드 익숙하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1, 2, 3에다가 10이 추가된 값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불변객체를 많이 제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함수형 프로그램 중에서는 저 리스트 같은 경우에 프리픽스가 없고 그냥 뮤터블 이런 게 없고 일반 리스트 이렇게 나오면은 불변객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스칼라도 마찬가지고 보통 저런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일반적으로 많이 제공해요. 왜냐하면 기존 유저들 뭐 호환성도 있고 저렇게 뭐 순수 함수형으로 언어들이 컨셉을 갖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프리픽스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불변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dd라는 메소드가 아예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저 add라는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메소드 not bound 때문에 에러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값이 안 되겠죠. 대신에 플러스 이런 연산 별도의 add와 다른 개념에 추가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틀린은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저 플러스를 하면은 지금 저 이뮤터블 리스트 제가 선언한 거에다가 플러스 10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뮤터블 리스트를 제가 출력을 해보면은 10을 플러스 했음에도 불구하고 1, 2, 3만 나오거든요.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약간 키포인트 컨셉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좀 많이 얻어가시는 건데 이걸 이제 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렇게 플러스를 했을 때는 저렇게 안 나오는데 실제로 플러스 한 값 자체를 출력을 해보면은 10이 플러스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까지 다 하고 저걸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까지 같이 보고. 그래서 이 new 리스트에다가는 저 실제 플러스한 값을 저기다 할당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저렇게 할당을 계속 내가 플러스를 해도 저 이뮤터블 리스트 최초에 선언한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new 리스트는 값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약간 이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실제 저런 데이터를 제가 계속 컨트롤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값을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 거잖아요. 자료 구조를 그렇게 수정 업데이트 뭐 이런 걸 할 때 원본은 변하지 않고 어떤 내가 그런 추가적인 행위를 했을 때 실제로 수정을 통해서 반환된 새로운 값을 반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내가 플러스를 해도 저 원본 이뮤터블 리스트는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뭐 저런 업데이트를 해서 한다면은 반영된 새로운 리스트가 반영이 되거든요.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뭔가 이뮤터블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을 내가 언제 어디서 몇 번을 참조해도 항상 그 값은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이펙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개념이 묶여서 뒤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뮤터블은 그 함수형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시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퓨어 펑션, 순수 함수가 뭔지 잠깐 나오는데요.
그냥 보시면은 퓨어 펑션은 인풋을 받아서 앞에다가 헬로우 스페이스라는 프리픽스를 붙여서 그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제가 몇 번을 호출하든 결과가 같겠죠. 인풋이 같으면은. 순수 함수란 정의는 언제 어디서든 몇 번을 호출하든 같은 인풋에 대해서 같은 아웃풋을 반환하는 걸 순수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순수 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함수는 순수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뮤터블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뮤터블 값도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값을 참조를 해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이 컨셉은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순수한 함수는 알겠는데 순수하지 않은 함수, 비순수 함수, 논퓨어 펑션은 뭔가? 그래서 이 예제거든요. 이 예제를 보시면은 저 빨간 테두리 보시면 스트링 빌더라는 외부 프로퍼티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저 논퓨어 펑션 내부에서. 그래서 일단 외부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 있다면은 순수한 함수라고 볼 수 없고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저 스트링 빌더가 실제로 만약에 사용을 해보시면은 매번 호출할 때마다 같은 인풋에 대해서 지금 아웃풋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FP가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함수라고 할 수 없고,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뭐 사이드 이펙트가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함에 있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동시성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내가 값을 참조할 때마다 같은 값이라고 기대를 예상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과가 오늘은 뭐 A로 나오고 내일은 B로 나오고 내일 모레는 다시 A로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그 플로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분기 코드를 다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뭐 내가 에러를 완벽하게 캐치할 수도 있지만 캐치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에는 이게 굉장히 키 컨셉이거든요. 불변객체와 이제 순수 함수가. 뒤에 계속해서 이제 개념들이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저 논퓨어 펑션을 만약에 내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해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항상 값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도 물론 힘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거든요. 얘도 이제 논퓨어 펑션 2는 x라는 값을 외부에서 참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x를 참조하고 있죠.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순수함수가 정의가 같은 인풋에 대해서 항상 같은 아웃풋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얘도 순수함수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x를 중간에 뭐 외부에서 어디서 저 값을 바꿨다고 쳤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값을 참조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순수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마찬가지로 뭐 값을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해도 쟤도 힘들죠. 왜냐하면 외부 변수는 실제로 우리 함수 스코프 내부에서 그 값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함수들은 이제 순수 함수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키 컨셉 중에 하나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 하시면은 함수 중 값을 사용할 때 호출이란 말도 사용을 하는데 평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뒤에서 계속 나올 건데요. 이거 뭐 코틀린 문법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뭐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 저렇게 바이레이지라는 저런 문법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은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레이지 밸류를 제가 메인에서 2번 호출을 했잖아요. 저 바이레이지가 하는 애는 실제로 저희 선언될 때 컴파일러가 이제 위에서부터 파일을 하나씩 컴파일 할 거잖아요. 했을 때 저기를 지나갈 땐 저 값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방금 전에 호출이랑 평가를 얘기했을 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얘가 그냥 넘어가기만 하고, 밑에서 실제로 저 값을 사용할 때 그때 저런 게 있었지 해서 가져와서 이제 그때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평가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호출될 때는 수행되지 않고 평가를 내가 사용할 때 그때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 또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바이레이지를 하게 되면은 값을 뭐 한번
돌고 캐싱을 해놓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나 뭐 메모리를 많이 먹거나 그런 헤비한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드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최초에 한 번은 어쨌든 수행이 돼야 되지만 그 값을 내가 나중에 계속 재사용한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값을 캐싱해놓은 걸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법을 또 메모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예, 뭐 이거는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이런 한번 해놓고 캐싱해놓고 이 값을 사용하는 기법을 메모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코틀린에서 이런 게 있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 문법은 지금 뭐 하나도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저렇게 한 번만 호출이 되고 결과값은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 코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 제너레이터 시퀀스라는 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자바로 따지면 스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틀린에서 무한대 자료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렇게 제너레이터 시퀀스를 하면은 저 0이라는 값이 초기 값이고요. 그 값에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값을 계속 이제 누적시켜서 값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 제너레이터 시퀀스라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0 해서 뭐 1000만 뭐 1억 계속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 자료 구조를 내가 뭐 포르프로 만들어 온다고 하면은 스택 오버플로우 나서 그냥 어쨌든 내 디바이스에서 메모리 꽉 차면 죽을 거거든요. 근데 코틀린이나 뭐 스칼라든 뭐 스위프트든 이런 함수형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랭귀지는 저런 무한대 자료 구조를 무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해요. 저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게 선언될 때마다 바로바로 평가가 된다면은 저기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저기서 계속 시간 가다가 타이머 안 나서 결국에 죽을 거거든요. 실제 저 경우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고 실제로 밑에서 값을 사용을 하잖아요. 평가할 때 이제 저기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렇게 코드를 보시면은요, 인피니티 밸류에서 테이크 5를 하면은 실제로 저 제너레이터 시퀀스가 만든 값을 무한대 값에서 나는 앞에서 5개만 가져오겠다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5번만 콜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언할 때는 뭔가 내부 실제 로직이 수행되지 않고 사용할 때 실제로 평가할 때 그때만 하는 개념을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이거 관련돼서는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것도 뒤에 이제 자세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함수형 프로그램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도 하고 스터디 그룹도 하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랑 함수형 프로그램 처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런 함수 타입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 레이지 밸류 2 보시면은 가로 그다음에 에로우 유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로우가 있으면 다 그냥 함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 에로우 왼쪽이 인풋이고요. 에로우 오른쪽이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쟤는 빈 가로잖아요. 그럼 인풋이 없는 거예요. 인풋이 없고 아웃풋은 유닛인데 저 유닛은 자바로 따지면 보이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이드와는 다른데 그냥 지금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풋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드 타입의 보이드 타입을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그런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프린틀린 자체가 뭔가 값을 반환하지 않잖아요. 출력만 시켜주고. 그래서 저렇게 레이지 밸류 2를 저렇게 함수 타입을 자료 이제 프로퍼티에 담은 코드거든요. 뒤에 뭐 계속 개념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저 레이지 밸류 2라고 계속 저희가 선언돼 있고 마지막엔 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지 밸류 2라는 저는 그냥 저 함수 타입에 대해 접근만 하는 거고 실제로 저 가로가 붙어야지 저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요. 요 위에 세 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마지막 코드가 됐을 때 실제 저 안에 있는 값이 평가가 돼서 저 FP라는 값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컨셉 불변객체, 순수함수,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뭐 핵심 키워드를 꼽아 말하면 저는 저 세 가지를 꼽을 것 같고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계속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함수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함수형 자료 구조는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함수적 자료 구조란 이제 불변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요. 순수 함수로 자료 구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자료 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앞에 말한 이제 컨셉들이 계속 나오죠. 뒤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 코드를 보시면요. 뭐 어렵지 않죠. 플러스 3라고 해서 뭔가 인티저 값을 하나 입력하면은 3을 추가해서 값을 반환을 해주죠. 그래서 이전에도 불변 그 순수함수에서 얘기했듯이 저 밸류 3에다가 밸류에다가 3을 입력하고 리절트는 플러스 3 함수를 통해 뭐 반환된 값을 할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밸류를 내가 특정 함수에 넣다고 해도 저 밸류 값이 변하진 않잖아요. 밸류 값에다가 뭔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서 그 함수가 반환하는 아웃풋은 새로운 뭔가 값을 반환하지 내가 인풋으로 넣은 값이 변경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변객체와 순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일반적으로 써왔던 그런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함수형 프로그램이 뭔지는 잘 몰라도 안 쓰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값을 플러스 해주면은 뭐 내가 함수를 거쳐서 값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돼서 값이 수정되거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원본은 변하지 않고 새로운 값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매번 새로운 객체를 반환하면은 굉장히 매우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리스트 1, 2 두 개짜리를 했는데 저렇게 플러스 3를 하면은 실제로 메모리에 저 리스트 1, 2, 두 개, 1, 2 들어있는 리스트 하나가 있고 1, 2, 3이 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개념이 이제 자료 공유라고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코틀린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개념들이. 코틀린 코드는 실제로 뭐 자바 하이 호환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처럼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함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리스트 1, 2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실제로는 리스트는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링크드 리스트 하나하나를 콘즈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헤드랑 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헤드는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있고 테일은 다음 리스트의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1, 2라고 하면은 저런 콘즈가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1이 있는 콘즈 하나와 2를 들고 있는 콘즈. 그래서 1에 있는 테일은 2를 가지고 있는 콘즈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뒤에 값이 없다 그러면은 nil이라는 값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플러스 3를 하면은 값에다가 3을 추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 함수적 자료 구조라고 뭐 제가 계속 불변객체 순수함수 얘기했을 때는 1, 2도 있고 1, 2, 3이라는 리스트도 따로 만들어주면 비효율적이지 않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왔을 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리스트는 어쨌든 저 테일이 nil을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그 2라는 콘즈, 2를 가지고 있는 콘즈가. 그랬을 때 3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3을 가지고 있는 콘즈를 하나 만들고요. 앞에 있는 리스트에 테일을 이 3이랑 연결을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에 가지고 있던 2의 테일을 저 새로 만든 3을 가지고 있는 테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 리스트 플러스 저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런 코드가 되는데 앞에 있는 1과 2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리스트 1, 2, 3이라고 뉴 리스트를 내가 만들면은 2의 테일의 포인터만 바꾼 그 값을 참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버헤드가 크지 않아요. 최소한의 오버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테일에 대해서 어떤 리스트에서 테일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저 최초에 시작하는 값 있잖아요. 저기에 그냥 리스트 값, 그 다음 저 테일이 가리키는 포인트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2와 3이 있는 리스트를 반환을 하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저 테일이라는 값은
원본 리스트가 변하진 않지만 새로운 인스턴스를 반환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메모리에 새로 뭐 값을 쌓아놓고 있거나 추가로 생성되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값을 재활용하고 있죠. 이런 거를 함수적 자료 구조에서 자료 공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테일을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헤드를 하면은 앞에다가 헤드를 내가 추가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은 헤드 값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콘즈를 하나 만들고 걔의 테일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기로 넘어갈게요. 제기를 프로그램 처음에 뭐 배우시고 책에서는 많이 이제 접촉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코딩을 만약에 회사든 어디서든 프로젝트를 할 때 제기를 실제로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뭐 알고리즘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뭐 이거는 그냥 위키에 있는 그림인데 결국에 제기란 거는 같은 문제를 뭔가 이제 부분적으로 쪼개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제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기를 만약에 작성을 하신다면은 실제로 요 세 가지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시거든요. 어떻게 구현할 것보다 이제 뭘 해야 될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로직보다 어쨌든 제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지 않으면은 계속 끝나지 않는 프로그래밍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메모리가 어느 정도 차면은 프로그래밍이 크래시가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료 조건부터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기를 반복할수록 이제 종료 조건 외에는 자기 자신을 호출할 건데 그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로직에서 종료 조건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그 로직이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어쨌든 제기를 작성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고요. 갑자기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제기가 왜 나왔냐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이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제기를 생각하실 때는 저 세 가지를 좀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팩토리얼을 작성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실 것 같거든요. 뭐 리절트 값을 1에다 넣고 저 포르프로 좀 코틀린 문법인데 저거는 그냥 1부터 넘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이치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씩 받아서 결국에 리절트는 하나씩 이제 곱한 값을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명령형 프로그래밍으로 짠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제기로 작성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요 훨씬 짧죠. 뭐 제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더 그랬지만 어쨌든 제기에 만약에 익숙하다면은 가독성은 훨씬 이게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기가 가독성은 좋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코드를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수행이 될 거거든요. n을 놓고 그 다음에 n을 하나 감소시키고 저렇게 계속 끝까지 갈 거예요. 1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값을 이제 하나씩 거꾸로 빼와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수행이 될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효율적이진 않죠. 코드가. 실제로 이거 코드로 본다면은 저런 식으로 되겠죠. 5, 4, 3, 2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하나씩 빼와서 다시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효율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결과값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스택에 계속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이게 뎁스가 길어지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코드지만 예를 들어서 뭐 n제곱으로 코드가 일어날 수 있는 피보나치나 개미수열 이런 걸 뭔가 제기로 작성하시면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거를 그냥 일반 제기로 짠다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제기에 대해서 예제를 드렸는데 인티저 리스트 값을 받아와서 거기서 이제 최대 값을 구하는 뭐 get max value를 함수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제가 아까 뭐 팁
뭐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종료 조건분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리스트에서 최대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종료 조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빈 리스트이거나 리스트 사이즈가 하나일 경우거든요. 근데 빈 리스트일 경우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저렇게 익셉션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값이 하나일 경우에는 저 코틀린에서 버스트라는 거는 리스트의 첫 번째 값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런 건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하나인 경우는 그냥 값을 바로 리턴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종료 조건은 저희가 구현을 했죠. 그리고 코틀린에서 저렇게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wh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패턴 매칭을 코틀린에서 저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바 생각하시면 스위치 케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저렇게 값이 나오면은요. 그 에러우로 해서 왼쪽일 경우에 오른쪽을 수행하고 왼쪽일 경우에 오른쪽을 수행하고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료 조건을 생각하고 구현을 한다면은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료 조건 외에는 아까 종료 조건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 제기 코드가 이 제기 코드를 보시면은요. 실제로 저 if문을 else에서 저 else라는 거는 그냥 디폴트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 케이스에서. 그래서 디폴트 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리스트의 값이 첫 번째 값이 더 크냐? 첫 번째 값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보면은 저 getValue max를 다시 호출하는데 제기로 호출하는데 리스트에 드랍 1을 했잖아요. 저 드랍이라는 함수는 그냥 앞에 리스트 앞에서부터 n개를 거르고 나머지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드랍 1을 아까 저희 자료 구조에서 봤었던 걸로 예를 들자면 1, 2, 3, 4, 5에서 드랍 1을 하면은 2, 3, 4, 5가 반환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헤드에 있는 값이랑 맥스 테일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가 크면은 퍼스트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get 맥스 테일이 get 맥스 밸류가 더 크면은 걔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하겠죠. 근데 get 맥스 밸류는 어쨌든 내가 끝까지 수행을 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계속 제기로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은 값이 되는 생각보다 코드가 그렇게 간결해 보이지도 않고 약간 복잡하고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가독성도 좋지 않고 성능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뎁스를 아까처럼 봤던 슬라이드처럼 계속 스택에 쌓아놓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다시 만들어 놓은 스택을 다시 까면서 뭐 거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좀 이제 다르게 구현을 하면은요. 일단 그건 뒤에 나오고요. 아까 저희가 팩토리얼을 만들었잖아요. 일반 명령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팩토리얼 2라 그래서 제기로 하나를 만들었고 이제 팩토리얼 3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앞에 테일렉이라는 키워드가 붙었고 아까는 넘버라는 값만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 ACC라는 값이 추가가 됐거든요. 저 ACC는 어큐뮬레이터라고 어큐뮬레이터 약자로 ACC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누상값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두 개가 추가가 된 이유는 이런 거를 테일 리커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꼬리재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꼬리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꼬리재기라 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 꼬리재기라고 부를 수 있으면은 두 가지 정도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꼬리재기는 저렇게 재기를 할 때 아까 코드와 다르게 실제로 종료 조건 외에 자기를 호출하는 재기 함수에서 자기 자신만을 호출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만을 호출한다는 이유 그게 뭘 말하자면은 저 팩토리얼 3의 안에 있는 인풋 파라미터만은 바뀔 수 있는데 외부에다가 저 팩토리얼 3 플러스 몇 아니면 특정 함수를 저기다가 뭐 팩토리얼을 결과값을 반영을 한다던가 앞에 있는 코드로 예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연산이 없긴 한데 여기다가 뭐 팩토리얼 3에 어쨌든 플러스로 뭐 연산을 한다거나 외부에 있는 값을 참조한다거나 외부 함수를 참조한다거나 어쨌든 저 팩토리얼 3 외에 외부 연산이 추가로 붙게 되면은 걔는 이제 테일 리커전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누상값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얘를 일단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 저희 그냥 일반 제기는 스택이 쌓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명령형 프로그램이랑 오히려 비슷하게 코드가 작성이 되거든요. 스택이 쌓이지 않고 저런 식으로 그냥 한 줄 한 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값을 가져올 때 아까 일반 제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쌓아놓은 스택을 다시 한번 거꾸로 헤집어서 하나씩 까면서 값을 처리를 하잖아요. HC 있는 값을 바로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보이기에는 제기인데 실제 내부에서 동작하는 로직은 포이치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코틀린에서는 저렇게 테일 리커전을 하려면 앞에 테일렉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줘야 되고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구현한 로직이 테일렉이 아니더라도 동작을 해요.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워닝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일렉을 사용하시려면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뭐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션으로 테일 리커전이라는 게 붙고 랭귀지마다 좀 다르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같은 스택이 쌓이는 구조를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시켜줘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명령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독성이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뭐 익숙함에 따라서 이게 더 어렵게 보이시는 분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가독성이 일단 훨씬 더 좋았다고 했고 퍼포먼스도 명령 프로그램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비슷한 개념은 뭐 꼬리재기, 머리재기 이런 컨셉도 있거든요. 지금은 종료 조건이 앞에 있고 마지막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꼬리재기라고 부르고 요 반대로 작성하면 뭐 머리재기로 하는데 어쨌든 꼬리재기로 작성하시면은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포로프로 짜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성능이 걔랑 비슷한 거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서 그런데 좀 더 복잡하거나 그런 코드를 명령으로 짜면은 훨씬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복잡해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런 제기로 짜면은 가독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 꼬리재기는 저 앞에 종료 조건을 수렴하기 위해서 뭐 지금 너무를 하나씩 감소를 시키잖아요. 저런 식으로 종료 조건으로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누상값 일반적으로 누상값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값을 계속 갱신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이 쌓이지 않고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거 만약에 뭐 알고리즘 대회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기 굉장히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시간도 중요하고 뭐 효율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고리즘 문제가 뭐 하나 뭐 리스트 10개짜리 쓰는 게 아니라 뭐 몇천 개, 몇만 개 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개념 잘 알고 사용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어 랭귀지에서 이런 거 지원할 랭귀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